여러분 아이디얼 오피앰프가 뭔지 기억나세요? 아이디얼 오피앰프는 뭐예요? 첫 번째, 이렇게 인풋 두 단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두 단의 차이를 아웃풋에 내보내는 게 오피앰프의 기본 구조인데, 그때 게인이 뭐다? 게인이 무한대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요 전류랑 요 전류가 둘 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게인이 무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게인이 무한대라는 건 두 인풋의 차이를 무한히 큰 아웃풋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게인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요. 오피앰프, 아이디얼 오피앰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인풋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인풋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인풋 차이가 아웃풋의 변화를 만들고요. 아웃풋이 다시 이 인풋 두 개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을 때 인풋 때 아웃풋이, 자, 인풋 때 아웃이 뭐다? 자, 인풋이 0으로 가고 아웃풋이 유한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서, 그래서 무한이라는 거지, 인풋이 유한한데 아웃풋이 무한히 큰 값으로 가서 게인이 무한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인풋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있는 피드백 회로가 아웃풋의 변화가 다시 순간적으로 생긴 인풋 두 개의 차이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0분의 유한한 값이 돼서 게인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파생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어요? 플러스 인버팅 인풋이랑 넌 인버팅 인풋, 여기 인버팅 인풋, 넌 인버팅 인풋 이렇게 부르죠. 두 인풋의 차이가 0이어서 두 인풋이 같다고 논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아이디얼 오피앰프의 성질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디얼 오피앰프 존재할까요? 네, 존재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존재하는 아이디얼 오피앰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실제 존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오피앰프는요, 게인이 당연히 유한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들어가는 입력 전류도 0이 아닐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실제 존재하는 아이디얼 오피앰프 보면요, 요 들어가는 입력 전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서 요 2번 어썸션은 있잖아요.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1번 어썸션은 사실은 좀 굉장히 실제라는 괴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게인이 굉장히 유한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프리퀀시의 영향까지 더 본다면 이게 더 실제랑 아이디얼이랑 굉장히 괴리가 커져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게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건 뭐다? 프리퀀시 리스폰스 오브 오피앰프 서킷이에요.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게인일 거고, 그 게인이 프리퀀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얼 오피앰프에서 무한히 봤던 게 굉장히 작은 게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게인, 실제로 오피앰프의 게인은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고 그거는 파이니트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프리퀀시에 따라서 감소해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인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효과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오피앰프들이 프리퀀시에 리스폰스 하는 거를 봤더니 요렇게 게인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First order low pass filter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프리퀀시가 작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막 만, 천, 만, 막 10만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진짜 거의 무한대 가까울 정도로 게인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인풋 차이가 거의 안 벌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냥 있더라도 걔를 휙 하고 두 인풋 차이를 없앨 정도로 게인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게인이 점점 깎이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10, 20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퀀시에서. 자, 그래서 오피앰프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유념하시고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지 아신 다음에 쓰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리퀀시에서 왜 이렇게 게인이 낮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인 거예요. 단시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게인이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프리퀀시가 작을 때 게인을 요 A0 혹은 A5라고 썼는데요. 제가 A0라고 쓰고 얘를 DC 게인이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A 서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를 이제 걔가 10의 4승보다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무한대 가까우니까 그냥 무한대로 회로를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유한한 값 넣어갖고 회로 분석을 어렵게 해갖고 내가 회로에 대한 직관이 없어지느니, 그것보다는 당연히 다른 애들보다 게인이 훨씬 크고 다른 소자들보다는 얘가 10의 4승이면 거의 무한대의 게인을 낸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인풋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무한대로 회로를 분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게인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높은 곳에서는 우리가 얘를 무한대라고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다시 말해서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인풋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보통은 이렇게 되고요. 자, 왜 이렇게 하필 로우 패스 필터예요? 하이 패스 필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게인이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왜 OPMP는 저렇게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게인이 점점 작아지는 소재예요, 교수님?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는 이 회로 이론 내용을 벗어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을 들으시고 뭐 전자회로 2까지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 OPMP 있잖아요. OPMP는 요 두 인풋에 여러분 여기를 반도체로 만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OPMP는 요 내부가 전부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반도체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여기가 제가 이렇게 심볼로 그릴 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요 심볼을 배우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반도체는요, 여기가 일로 들어갈 때 여기가 부도체로 딱 막혀 있어요. 네, 부도체로 딱 막혀 있어서 우리가 일로 들어가는 전류가 0이라고 놓는 게 큰 무리가 없는 어썸션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건 어떨 때는 전류를 흘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를 흘리지 마라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어떨 때는 도체로 동작하고 어떨 때는 부도체로 동작해.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체이면서 동시에 부도체인 성질을 내가 원할 때는 도체, 내가 또 원하지 않을 때는 부도체로 동작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자, 도체야 돼. 너 도체야 돼. 반도체야, 너 도체가 돼. 그리고 너 반도체야, 부도체가 돼.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어떤 노드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반도체에다가.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전압이 얘가 1V고 0V,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전압을 만약에 건다고 해볼게요. 자, 1V면은 얘가 도체가 되는 거고요. 0V면 얘가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1V면 도체가 되고 왜 0V면 부도체가 되냐면, 자, 우리는 전류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어떤 전하량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어떤 알갱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설명도 했지만,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전자들아 일로 와 불러 일으키는 게 바로 제가 1V를 걸어주는 거예요. 야, 저 샅샅이 모여있는 전자들아 일로 와 상태에서 일로 와 여기 모여라고 하면 얘가 여기 전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0V 하면은 야, 전자들 다 저리 가, 너네 다 절로 가버려 하면은 이 상태가 전류를 흘릴 수 없는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동작하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여기가 빨리 움직이면요, 반도체로서 여기가 시그널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그러면 야, 전자 일로 와, 그 다음에 전류 흘러 라고 하기 전에 전자 일로 와, 아니 다시 가, 일로 와, 다시 가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려면 일단 전자들이 와서 전자들이 유도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니 얘가 정신이 없어서 얘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얘의 동작 목표는 뭐지? 두 개의 인풋 차이를 큰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게 얘 동작 목표인데, 그 동작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시그널이 정신없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얘가 억셉터블한 어떤 속도가 있어요, 반도체가. 일로 와, 전하들아 일로 와, 플러스 전하 일로 와, 혹은 마이너스 전하들아 일로 와, 그 다음에 전류 흘러 라는 어떤, 얘도 얘만의 어떤 속도가 있고, 그거에 반응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그 과정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정신없이 빨리 움직이면 이 회로의 동작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이 깎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과 같은 회로와 오른쪽과 같은 회로가 있는데요. 왼쪽과 같은 회로를 좀 쉽고 심플리파이해서 표현한 게 바로 오른쪽과 같은 회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왼쪽은 뭐냐면 이렇게 OPMP가 있는데요. OPMP가 제가 인풋에 들어가는 시그널이 오메가라고 하면 아웃풋에 들어가는 시그널도 오메가로 아마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오메가 값에 따라서 이 게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VO가. 아니 뭐야 교수님, 이 VI가 뭔데요? VI 오메가가 V1 빼기 V2잖아.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 이거 잘 따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게인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OPMP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V2에서 V1을 빼가지고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VI를 이렇게 V1에서 V2를 뺀 거라고 하면 이 게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예, 그래서 얘가 어째 보면 양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는 V1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게 나온다라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회로를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편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 바꿔도 내가 요 상황에서 그냥 나는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V1 빼기 V2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게 반드시 오메가에 디펜던트 하다는 걸 어떻게든 여러분이 기억하시거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마이너스 A 오메가 그리고 V1 빼기 V2 요거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둘 다 오메가에 디펜던트한 텀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이 오메가에 디펜던트하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예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R1, R2, 95, 15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10K, 90K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A0가 10의 5승이고 오메가 1이 10 레디언 퍼 세크라는 건 얘가 실제로 A 오메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1 더하기 J 오메가 10 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5승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미리 써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보드 플랫 그리라는 거죠. 어떤 보드 플랫 그리라는 거야? A의 오메가에 대한 보드 플랫이랑 VS분의 V5 네트워크 펑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드 플랫 한번 그려보라는 거고, 얘는 여러분 OPM프뿐만 아니고 R1하고 R2랑 같이 구성된 이 전체 회로에서의 VS분의 V5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저거 여러분 이제 쉽죠? 쉽지. 어떻게 돼요? 10에서 꺾이는 거죠. 10에서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만큼 기울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DC 게인이 10의 5승이니까 여기 10의 5승 거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작을 때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을 때는 저 10의 5승만큼의 DC 게인을 갖겠죠. 그래서 저거를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10의 5승을 넣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얼마예요? 요거는 100이잖아요. 100. 그래서 여기 100dB만큼 원래 있고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 100dB만큼 있는 거고, 자, 그게 어떻게 돼요? 10에서 꺾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 10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0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이고, 자, 그럼 여러분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자, 10이면 어떻게 돼요? 100이고 10의 제곱이면 80이고, 그쵸? 여기 80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의미잖아요. 얘 60이고 60 dB고 10의 4승이면 40 dB고 10의 5승이면 20 dB고, 그쵸? 그리고 10의 6승에서 0 dB를 딱 지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의 5승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 거를 먼저 그렸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요 VS분의 V5를 전체 그거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펑션 그거를 한번 보드 플랫 그려봐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회로를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VI로 놓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V5가 A 오메가 곱하기 VI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셔야 되죠. 그쵸?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 VI는 여기다가 위에 인버팅 인풋 쪽이 플러스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VI를 굳이 인트로듀스 하라니 여기다가 얘를 V5로 그냥 표현하면 좋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VS 더하기 VI로 표현해도 좋지만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요거 VI가 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VI는 뭔데? VI는 마이너스 A 오메가분의 V5잖아. 자, 그래서 여기 VS에다가 뭘 더해주면 마이너스 A 오메가분의 V5를 더해주면 여기 전압이잖아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여기를 뭐라고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VS니까 여기도 VS라고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넌 아이디어란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따라서 개인이 무한이 아닌 유한한 개인을 갖는 넌 아이디어란 OPM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VS를 보시면 안 되고 VS 빼기 A분의 V5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교수님 이거 VI로 놓고 안 하는 이유는요? VS분의 V5로 하려면 VS랑 V5로만 전체 회로가 분석이 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구하려는 게 우리 목표인데 여기를 이렇게 놓고 뭐 하시면 돼요? KVL 혹은 KCL 쓰시면 되는데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랑 같다고 놓으면 끝 아니에요? 그쵸? 그거 같다고 놓을게요.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 얼마? R1분의 VS 마이너스 VO A 오메가. 그리고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요? 저쪽 이쪽으로 R2분의 V5에서 여기가 V5죠, 여러분. V5에서 요걸 빼주셔야 되죠. VS 마이너스 A 오메가 V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요거 정리해서 VS분의 V5 구해주시면 끝이죠. 뭐 어려워요? 그래서 R1분의 R2고, 자 V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R1분의 R2 V5가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 그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R1분의 R2가 있었는데 제가 양쪽에 R2 곱한 겁니다. R1분의 R2 곱하기 A 오메가 V5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쪽은 제가 V5는 오른쪽에 그대로 냅둔다는 차원에서 V5를 그대로 쓸게요. R2를 곱했으니까 V5가 위에만 남잖아요. 자, 그리고 VS는 다시 절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VS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V5 살아남아 있는 거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돼서 A 오메가 V5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VS분의 V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S분의 V5는 요거 그냥 이제 위에씩 바로 정리해주면 끝나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VS분의 V5 구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요게 뭘로 묶여 이쪽이 1 더하기 R1분의 R2로 묶이고요. VS 그쵸? 이쪽은 뭐 여러분 뭘로 묶이시는지 너무나도 잘 보이시죠? 그래서 뭐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고요. 1 더하기 R1분의 R2가 되고 요거 V5로 묶은 걔가 바로 분모가 돼서 요거 분모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1, R2, A 오메가분의 1 여러분 차근차근 쓰세요. 그 다음에 A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여기 R1분의 R2에다가 10을 R1분의 R2는 바로 9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래서 9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 되죠.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R1분의 R2 뭐 요거랑 요거 합쳐서 요게 이제 1 더하기 요거 A 오메가가 이렇게 10 되는 거 맞죠? 그쵸,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슉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넣어갖고 제가 여기 왼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왼쪽에다 쓰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자, 10 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10의 5승부터 쓰고 위에다가 뭘 쓸까요? 1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가능하시죠? 그리고 위에는 10 남아있죠. 이 1 더하기는 뭐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 VO 나누기 V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는 여러분 그냥 산수잖아요. 그래서 10의 5승을 위아래 곱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거 이제 그냥 정리하세요. 뭐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위에 10 남기고요. 왜냐면 여기 1이 있잖아요. 여기 1이 있고 얘는 10의 자, 이렇게 해볼게요. 10의 5승분의 10. 요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요. 10 곱하기 하면 또 j 오메가 10의 5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굉장히 작으니까 날리면 요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 보드플랫 그리시면 어떻게 돼요? 10의 5승에서 꺾이는 거죠. 10의 5승에서 꺾이는데 그때 개인이 얼마? 10dB인 거예요. 10dB가 아니고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넣으시면 여러분 20dB죠. 그쵸?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겹쳐요. 교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OPM프는 넌 아이디어럴 때 하이 프리퀀시에서 제대로 잘 게인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꺾여요. 그래서 그걸로 구성한 회로도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놈이 바로 로우 패스 프리퀀시만 잘 넘기는 소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OPM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13장에서 레저넌트 서킷도 배웠고 OPM프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저넌트 서킷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시가 뭐예요? 레저넌트 서킷이 뭐였냐면 어떤 특정 주파수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주파수만 딱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를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가 섞여 있는 시그널들을 그 중에 받아가지고 내가 딱 원하는 주파수만 받아낸다는 거는 지금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보낸 시그널 중에 우리가 지금 약속해서 받기로 한 프리퀀시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 역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안테나예요. 그래서 무선 안테나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도 들어있는 무선 안테나 있죠. 그래서 특별한 프리퀀시를 딱 골라내는 그걸 이제 레저넌트 프리퀀시 대표 주자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테나 공학이라든지 그런 거 아직도 RLC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RLC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레저넌트 서킷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Q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Q가 딱 거기서만 잘 뽑아내야지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무선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레저넌트 프리퀀시의 대표 주자 하나가 바로 안테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안테나 쪽으로 여러분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지금 배우셨던 회로에서 그 레저넌트 프리퀀시에 관련된 개념, Q팩터 관련된 개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